지금 요소수 때문에 난립니다. 소방차, 응급차까지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요소수라는 것은 경유차, 디젤 엔진 차에 반드시 필요한 연료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수가 없이는 제대로 차량 운행이 안 됩니다. 요소수 사태가 어떻게 갈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모든 물류가 지금 멈춰버릴지 대단히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소수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무능합니다. 정부의 무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소수 대란은 문정부의 총체적인 인재입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도 못 막았던 인재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 마스크 대란하고도 똑같이 닮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일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9월 중순에 업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좀 감지하고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 등에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애로사항도 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답도 못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1일 날은 중국에 나가 있는 코르타라고 되어 있는데 코트라입니다. 스펠이 잘못됐죠. 이 코트라가 중국 움직임을 실제로 감지를 했는데 그리고 10월 11일 날 중국에서는 드디어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조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요소를 수출할 때 반드시 검사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수출 통제를 한다. 말은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통제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열흘이 지나서 주중 대사관은 외교부에 보고를 합니다. 열흘이 지나서.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또 열흘 후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요소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종전선언을 할 테니까 밀어달라라는 이 얘기만 줄창지가 있던 겁니다. 요소수는 단 한마디도 못 꺼낸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랐대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자체도. 그러니까 처음에 요소수라고 지금 보고가 들어갔더니 이것을 요소 비료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0월 29일 날 이렇게 지금 전혀 몰랐다가 11월 2일 날이나 한 3주 뒤에나 부랴부랴 정부가 이제 사태 심각성을 깨닫고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하다가 지난 11일 날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는 것을 발동을 하게 됩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는 지난번 마스크 오브제 때 우리들이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이 얘기 조금 이따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요소수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얼마나 지금 안이하게 대응했는지 실제 발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헛다리 뒷북 대응을 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부 기후탄소 정책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요소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점매석하고 사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국민한테 덤터기를 책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급기야 유행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 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참 잘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죠. 소부장 산업의 전화위복이 됐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참 이렇게 늦었지만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 소부장 때는 어땠습니까? 죽창가를 불렀죠. 그리고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협박을 했었죠. 일본한테는 그렇게 대들더니 중국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도 찍소리도 못했고 그 뒤에도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외교 실상입니다.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나라는 소국이니까 알아서 긴다. 옛날 그 4대 사상으로 4대주의로 다시 돌아간 겁니까?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중국으로부터 제대로도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엉뚱한 짓을 했는데 정부도 참 희한합니다. 아까 도표에서 이 정부가 관계부처 회의를 했다고 했었죠. 이 관계부처 회의를 하고 나서는 산자부는 각 기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업들 보고 이러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좀 띄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결국 자기들이 못 구하니까 기업들 보고 이 요소수 알아서 좀 잘 좀 구해달라라는 그런 압박을 준 것입니다. 지난번에 마스크 때도 똑같았어요. 마스크가 문제가 되니까 삼성그룹한테 부직포 좀 구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삼성그룹이 부지런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부직포를 구해가지고 그 난리를 견뎌나갔죠. 그리고 아까 제가 긴급수급조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긴급수급조정조치, 도표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이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작년 3, 4월에 마스크 대란 때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오브제를 실시했었습니다. 이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인데 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이 조항이 생긴 지 30여 년 만에 처음 발동이 된 것이고 그것도 문재인 정권에서 2번이나 발동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이렇게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마스크 대란 때 판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행정부는 어떤 일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건 감사원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작년에 마스크 대란 때 그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는 자화자찬, 아까 제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자화자찬 말씀드렸죠. 마스크 대란 때도 자화자찬이 똑같았습니다. 당시에 정부 부처한테 자, 마스크 우리 지금 잘 해결됐으니까 전부 다 각 업적들을 홍보해라 라고 하니까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통계청은 통계청대로 전부 다 지금 홍보하고 대통령도 나서서 K방역 때문에 우리가 잘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엉뚱한 거짓말 홍보들을 했던 것이죠. 국민들은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그것이 마스크에 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요소수 대란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원래 이 요소수라는 것은 굉장히 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총 수입액의 0.03%입니다. 그러니까 10,000분의 3이죠.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주 확률이 낮을 때 그럴 때 한참 10,000분의 1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10,000분의 3입니다. 이렇게 1,400액수로는 1,450억이네요. 재난지원금에 수십조 원을 물쓰듯 쓰고 있는데 1,000억 원 이걸 가지고 아끼려고 하다가 이 난리를 피운 것입니다. 현재 이 요소수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에서 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제일 싸다고 해서 중국에서만 몰빵으로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터져버렸는데 10년 전 2011년까지는 우리나라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가격 채산성이 안 맞는다 해서 포기를 하고 그냥 전량 수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작은 거지만은 우리가 생산하지 않고 외국에다가 맡겨놨다가 이런 난리가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다가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몇 개냐면은 1,850개입니다. 중국은 자기 나라 경제를 쥐었다 폈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격 통제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일 비상 상황에서 모든 물자를 쥐어 짜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대단히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선 다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부 당국이 정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입선 다변화. 좀 비싼 데서 사오면은 싼 값에 사온 것과 비슷한 보조금을 주면서 이 부분 정책 바꿔나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G20 회의가 있었고 문 대통령도 참석했죠.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점검 회의를 선진각국을 정상 불러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그러니까 각 필요한 자원들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렇게 다뤄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요소수 대란 0.03% 물건 때문에 이런 난리 버거지를 피웠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요소수 대란은 글로벌 경제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지 미중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라도 얼마나 더 경제를 망칠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